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을 맞이해서요,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막 있는데, 뭐그 얘기는 좀 이따 시간 나면 하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좀 이렇게 쏘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냥 그러느니 하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좀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테슬라의 월봉인데요. 한 달짜리 월봉인데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한 이 당시 모습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어, 테슬라가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세가 폭발했던 이런 시세 폭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그 이제 차트 패턴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의해서 어,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마다 그뭐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요. 이 종목마다 보면은 그 종목마다 이 회사를 딱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떤 특성을 가진 회사일까?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시세를 가진 그런 주가일까? 먼저 그것을 이제 이 특성 어, 자, 메타 예. 자, 메타 차트를 보면서 이 메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주가인가? 이것을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성이 이제 파악이 됐으면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주가를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이제 뉴스 보고 들리는 이야기 보고 테슬라가 좋다는데 전기차가 뭐 앞으로 대세라는데 뭐 옵티머스 뭐 로보택시를 한다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그분들의 이제 기준인데요. 예. 뉴스를 보고 왔다가 이 종목이 어떤 그 롤러코스터를 탄다. 어우, 멀미나, 어지러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와우 하고 놀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어떤 각자 이제 좀, 어, 어떤 그 식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하시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 이 주가 차트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이렇게 잘 아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시겠죠. 예.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어떤 뉴스를 보고 난 저 종목에 장기 투자할 거야. 예.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시는 분들이 막상 그 종목에 갔다가 예. 시세의 어떤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겪으시면서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이제 그냥 뭐 대형주 뭐 우수한 종목 매수해서 단순히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단순히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네.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이 자꾸만 터지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전쟁도 터지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이 시세 변동에 이제 무관하고 좀 둔감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목표한 가격이 올 때까지 나는 보유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거에 요동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이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은 이제 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상상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동물들은 인간처럼 종교가 없죠. 동물들이 예, 뭐 예를 들면 산에 사는 늑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 상상력. 인간에게 이 상상력이 없다면 이 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말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우리 인간, 이 인간이 가장 이제 이 겪는 주가에서 이제 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이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1시간 뒤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만약에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예. 뭐 죽을지도 모른다. 중환자실에 뭐 실려갔다. 그러면 막 이제 내일부터 막 주가가 이제 막 떨어지겠죠. 왜냐? 뭐가 이제 상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상상이 된 사람들이 막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를 안 해버려요. 뒷짐을 져버리죠. 불확실하다 뭔가. 예. 그것이 이제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한다. 근데 예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그 예상이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서 입에 이렇게 딱 깨물면 맛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예, 가는 거죠. 예. 또 그 경험이 중요해요. 예. 맥도날드를 생전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이제 맥도날드에서 항상 그 햄버거의 사진을 걸어 놓죠. 예. 사람들한테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진 보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먹으러 오게. 예.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 어떤 햄버거 사진이 없다. 예. 그냥 뭐 치즈버거 이렇게 글로만 써 있다. 근데 사실 치즈라는 걸 보면 우리가 치즈 버거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정을 느끼고 예. 그래서 막 그걸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하는 거거든요. 얘기가 또 많이 뒤로 몇 번 했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분석 툴이 있어야겠죠. 예, 분석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특성으로 이제 주가를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댓글에 이제 어떤 분이 엔비디아도 좀 주가 분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엔비디아를 제가 이제 주가 분석을 어떻게 하냐? 예.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가지고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떤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상상력인데 이제 사실 이제 저의 상상은 어떤 기준에 기반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딱 고정된 기준. 이게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막 놀랍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놀라운 상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타겟 프라이스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중요한 국면에 이제 그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 주가와 거래량을 보고 그걸로 이제 뭐 이동평균선도 좀 이용한 편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일단 판단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초급등.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갈 수 있다고? 참 너무 놀랍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초급등을 한번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왜냐면 여기 이 하락에서 이 지지를 너무 잘해줬어요. 예.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적당히 잘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하락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0불? 200불 정도까지는 뭐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기준에서 이제 단 하나 이제 뭐가 좀 가장 좀 중요하냐면 이 신고가 갱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밑에 있을 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런 형태를 띈 상태에서 이제 어떤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고가가 돌파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위로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고가가 이런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은 상당히 커요. 하락폭은 한 50달러 까지. 그리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기 이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회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가. 아니면 세상이 무슨 문제가 생겼던가. 뭐 코로나라던가 전쟁이라던가 뭐 경기 뭐 대공황이라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돈도 많고요. 돈도 많고 그 회사의 뭐 브랜드도 좋고 기술력도 있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면 그냥 한마디로 바보다. 그죠? 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인력도 충분하고 돈도 많고 뭐 그동안 쌓여진 기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등 자리를 놓친다. 바보예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등이었던 인텔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주로 이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의 판단 오류, CEO의 독선, 그러니까 인텔이나 보잉 뭐 이런 회사들 CEO의 그 어떤 판단력의 저하, 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이렇게 흐름에 그 뒤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나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이제 어떤 이런 CEO나 이 판단력, 차라리 뛰어난 AI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보통은 할 것 같아요. AI는. 예. 근데 이제 아주 뛰어난 어떤 인간의 어떤 창의력 이런 건 없죠. 예. 근데 보통은 하죠. 미스는 안 하죠. 근데 간혹 인간들은 어떤 모험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 판단력 그리고 우리 개인도 중요합니다. 개인도 판단력.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집은 월세를 사는데 차는 포르쉐를 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푸어라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너 그러면 되겠냐. 포르쉐 살 돈으로 집을 사라. 차는 그냥 소나타 타고 다니고. 근데 이거 이제 이 개인의 어떤 판단이죠. 나는 지금 집보다는 포르쉐를 타야 돼. 뭐 어떤 그런 판단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미래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하겠다 이런 거죠. 오늘 주말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그러면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나? 이 판단력의 어떤 판단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일단은 편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의 주가 주식 이 제품을 막 사고 싶어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다 사고 싶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죠. 안 사면. 너무 비싸요. 근데 사야겠어요. 사요 막. 일단은 사고 나면은 좀 후련해요. 감정적으로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올라가면 좋고요. 이제 떨어지면 아유 그때 내가 그 참을 걸 괜히 샀네. 이렇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충동 구매한다고 하잖아요. 막 그 당시에는 막 너무나 막 당장 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당장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래고 당장 사도 나중에 그때 사기 잘했구나 이런 게 있고 그때 좀 참을 걸 괜히 그때 샀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꾸만 이제 좀 우리 뇌가 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의 폭발, 감정의 소용돌이를 자꾸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는 그냥 막 운에 맡기는 겁니다.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트 보는 법, 이제 보통 주식책에서 보면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결론. 이 주식책을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저희 세력주 매매법 강의에서 이 주식책을 보면은 무슨 기법, 뭐 이평선 무슨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저자가 자신이 발견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 자, 이게 우리 머리에 이제 어떤 뇌리에 박힌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예. 이거 내가 지금 책에서 봤던 어떤 패턴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 상상을 합니다. 여기 신고가 돌파하면 사라고 했어. 위닝스탁이 여기 신고가 돌파하면 그거 확인해서 사라고 했어. 돌파했네? 가서 사야겠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사 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예. 어떤 주식 어디서 받고, 예. 이용하고, 뭐 이렇게 왔어. 그 시점이 지금 타점이 왔어요. 그러면 올라갈 거다. 이런 상상이 되면서 막 사야겠다 하면서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몰빵을 들어갑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 내가 이래도 되나? 네. 되나? 해도 돼. 네. 판단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럼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하실 때 자꾸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한마디로. 네. 이런 어떤 이게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주식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주식 책이나 어떤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주식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습득하시고 이제 주식 관련 뉴스들 보시면서 몰빵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시고, 예, 뭐 풀백, 예, 뭐 이런 단어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주식의 이제 전문가가 되셔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입혀지는가, 그리고 나는 그걸로 인한 이 조종을 당하는가. 좀 더 이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면, 이게 한마디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예.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그냥, 예, 그냥 예. 운명에 의해서 그냥 결정 지어진다, 미래가.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죠, 운. 자, 그래서 지금 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야. 예,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감사합니다.